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지금 시간은 오후 11시 10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어요. 테슬라는 리콜 명령이 있었고요. 국민연금 지급 연기 보고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분할 매수 자리가 온 것 같고요. 중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베이징 거리가 멈춰섰고요. 자율주행 택시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랍니다. 또 중국의 CATL은 꿈의 배터리를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오늘 조금 올라서 마이너스 23%고요.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XOXL은 14% 수익 구간이고요. XOXL 그래프를 보면 중간에 붕 떠 있는 게 조금 애매한 자리 같습니다. 국내장도 마이너스 1% 하락했고요. 외국인은 1600억을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1358.5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1선 근처에서 도지 캔들을 만들었는데요. 21선을 터치하면 첫 번째 분할 매수 기간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21선, 다음은 61선 순으로 3분할에 거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와 3차의 분할 매수 기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의 향방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미국에서 32만 1000대의 리콜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2023년형 모델 3와 2020년에서 2023년형 모델 Y에서 소프트웨어 문제로 후미등이 간헐적으로 켜지는 오작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만 1000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닝스타에서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를 5%까지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2024년에나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상승 2%로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연준의 기준금리 역시 5%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영국은행은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고 2024년에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2030년 급여 지급 규모를 당초 예상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김원식 건국대 명예교수는 21일 국회 예산정책처 발행지인 예산춘추에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평균 수명과 국민연금 고갈 시점 등을 감안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2025년부터 1년씩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하면 70세가 되는 2030년 연간 3분의 1 이상의 급여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현재는 65세인데 점점 늘어날까봐 걱정이에요. 국민연금 지급일이 자꾸 늦춰지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 점점 더해지는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 1.38% 올랐습니다. 전저점을 지지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전저점을 깰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며칠 더 주가의 방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상승했고요. 중국은 확진자가 962명으로 베이징 거리가 멈춰섰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지하철과 거리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난 5월에 이어 베이징이 다시 멈췄고요. 지난달 말 10명 안팎에 불과했던 확진자 수가 한 달 만에 1000명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권유했고요. 베이징 방역당국은 19일부터는 일부 지역에 대해 식당 내 식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사우나와 영화관, 헬스클럽 등도 문을 닫도록 했답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0명대에 가까워지면서 베이징 시내 곳곳에 봉쇄는 되었지만 과거와 같은 무더기 봉쇄는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하루에 2에서 3회씩 검사하는 것도 금지했는데요.
이유는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불만이 사회 전반적으로 매우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합니다. 광저우가 추가로 봉쇄됐고요. 베이징은 온라인 수업 전환 등 주민 이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고강도 방역을 일부 완화한 정밀 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곳곳에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재고 있습니다. 21일 중국 현재 매체에 따르면 허베이성 성도 수자장은 이날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장안구 등 도심 6개 구에 대해 사실상 봉쇄 조치를 내렸답니다. 코로나19 고위험 주민은 집 밖을 나갈 수 없고 중저위험 지역 주민도 집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사실상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식당, 상업시설, 체육관 등 실내 밀집시설은 폐쇄됐고요. 상업시설은 외부와 접촉을 차단한 폐쇄 루프식 조업에 들어갔고요. 중고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답니다. 중국의 지금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작년과 올해 초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인해 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었고요. 중국은 여건상 화이자 모더나를 수입할 수 없고 효능이 낮은 자체 백신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니아니가 내년부터 자율주행 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니아니는 지난 3월 전기차에서 비아디와 함께 베이징의 지정된 60km 내 공공도로에서 로봇택시 서비스 운영 허가를 받고 시험 운행 중인데요. 이미 베이징, 광저우, 우한 등 여러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있답니다. 중국에서 선두격인 비아디는 지난 7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고도 자동화 주행 단계인 레벨 4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아폴로 모델 로봇택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를 비롯한 GM과 포드 등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과 자율주행 기업들이 무인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중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레벨 4는 자율주행의 거의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의 CATL이 내년에 소듐 2차 전지를 양산할 계획이라는데요. 소듐 2차 전지는 꿈의 배터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일명 소듐 2차 전지 개발에 앞장서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 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나트륨은 매장량이 풍부한 데다가 가격이 저렴해서 상용화만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CATL은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는 소듐 이온 배터리를 내년부터 양산한다 하고요. 현재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와 배터리 탑재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듐 이온 배터리는 바다의 흔한 물질인 나트륨을 핵심 소재로 쓰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고 공급이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는데요. 소듐 2차 전지가 리튬 배터리보다 최대 3분의 1까지 저렴하다고 합니다. 영국의 스타트업 AMTE 파워는 염화나트륨을 주 양극 성분으로 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요.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아만다리는 이미 하이닝시에 있는 공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소듐 이온 2차 전지 개발에 뛰어든 곳은 아직 없는 상태이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리튬 배터리가 소듐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요. CATL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세대 나트륨 이온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kg당 160W인데요. kg당 최대 500W에 달하는 리튬 배터리와 비교하면 가격이 저렴한 만큼 주행거리가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하지만 소듐 2차 전지 에너지 밀도 문제만 해결된다면 게임 체인저로 배터리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하고요. 향후 철로도 감당이 안 되는 사항이 오면 소듐 2차 전지를 써야 하는데 중국이 장기적인 배터리 플랜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미국 증시는 조금 더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올해랑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식시장은 약세장이라고 생각하고
현금 여유분이 있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모아가면 될 것 같고요. 몰빵하셔서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잘 참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